네, 16번에서 21번 비문학 지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던 그 신유형 비문학 지문 맞습니다. 가와 나 각각으로 구분된 지문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지문이죠. 사실 이게 수능에 처음 등장한 유형의 지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할 15년 전쯤에는 가와 나 각각으로 구분된 지문이 나왔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지문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유형입니다. 우리가 찾던 심유형이 바로 비문학 복합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을 비교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가와 나는 언뜻 보면 비슷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하나의 통합적 주제에 맞춰서 가와 나 각각의 제도와 그 효과,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 지문의 내용과 문제풀이는 우리가 새로운 개정교육과정 있죠.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서 성취 기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국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성취 기준인데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 바로 우리가 읽은 가와 나 지문이 되겠죠.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일한 화제지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글을 읽는 거겠죠. 자, 서로 다른 형식의 글이 나오진 않았지만 비문학에는 동일한 화제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지문은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 지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러한 개정교육과정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독서 습관에서 상호 텍스트적 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취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수능을 볼 때쯤이 되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거니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마도 인문이나 사회 지문 쪽에서 나올 것 같고 이러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은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인문 지문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수능도 평이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문학 복합 지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을 먼저 읽을 텐데요. 첫 번째 문장에 중심 화제가 등장합니다.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대요. 중심 화제 과거제도이고요. 이 과거제도의 특징은 능력주의적인 시험이었고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더욱 중요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신분이나 추천에 의한 등용보다는 과거제라는 시험을 통한 제도를 통한 이런 등용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 과거제는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줬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제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회적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제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은 정해져 있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이유가 뭐냐면
추천이나 신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험 성적에 의해서 관리를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공정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과거제에서는 공정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겠죠. 자, 기업 익명성의 확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익명성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은 바로 공정성의 확보였습니다. 결국 이 기업 익명성의 확보는 공정성의 확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거제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효과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일단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대요. 그럼으로써 이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이런 기여가 또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됐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결국 원인이 뭐예요?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고 그 결과적으로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인과의 설명 방법을 이용해서 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인과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과거제의 특징이니까 밑줄 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여러 특권을 부여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했습니다. 자, 다음 문단을 보면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문 첫 번째 부분부터 이야기했죠.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습니다. 결국 과거제를 정리해보면 공정하고 개방적인 제도이면서도 어떠한 사회적 효과가 있었냐면 학습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고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으며 마지막으로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향상되게 했습니다. 또한 과거제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보면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계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합리성이라는 말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귀족을 세습한 그런 지위보다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한 것이 더욱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문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결국 과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거제가 가진 특징, 사회적 효과,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이 있긴 하지만 17번에 보면은 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17번 먼저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일치 문제이고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5번 각각의 선지를 지문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다시 보면 2번 선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의 기요한 통치에 기여했다라고 했는데, 자,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했다는 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3번,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선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선지를 보면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5번 선지도 맞는 내용이고요. 1번 선지,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라는 말이 이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었고요. 자, 가 지문을 읽고 가 지문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었으니 나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는 총 6개의 문제가 함께 있는데요. 가와 나 지문을 한 번에 읽고 6개 문제를 한 번에 풀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고 이전에 읽었던 지문의 내용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 지문 읽고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 지문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자, 가 지문에서 중심 화제는 과거제였죠. 이번에는 공거제가 중심 화제입니다.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자,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만들어진 공거제겠죠. 자, 또한 신분의 세습의 문제도 의식한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본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거제는 과거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한계들을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거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공거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주의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고연문은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자, 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 지위를 평생 유지시키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가에서 읽었던 과거제도와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죠. 이게 공거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종이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수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과거제를 보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 봉건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하거나 또는 벽수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겁니다. 어떤 요소가 있냐면 지위를 평생 유지시키거나 또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려는 압력이 있었대요.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바로 과거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겠죠.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요. 많은 인재들이 수험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에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자, 과거제가 가진 한계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과거제가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고요. 세 번째,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파악할 수 없었대요. 과거제가 가진 문제점 세 가지입니다. 자, 이 글을 보면 옛날의 과거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혹시 느낄 수 있나요? 요즘에도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시험을 보게 하는 형식적인 학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전 조선시대 과거를 볼 때부터 이러한 점이 문제였나 봐요. 자, 이러한 과거제의 문제점들을 공거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내용에 주의하면서 그 다음을 읽으면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아까 기억이 익명성에 대한 보장이었는데 두 번째는 니은 익명성에 대한 회의가 나옵니다. 자, 가와 나는 서로 관점을 달리하는 지문이라 그랬어요. 익명성에 대한 보장은 아까 가에서 공정성의 보장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익명성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익명으로 할 시에 정말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실무 능력이 없는데 시험만 잘 봐서 관리시험에 뽑혀서 관리자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에 익명성에 대한 회의가 나왔습니다. 자, 익명성을 강화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성, 개방성이 생기지만 익명성이 너무 강하다 보면 사람의 인성이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없고 오직 시험 점수만 판단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겠죠. 다음 문단을 보면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결국 과거제의 문제점이 있어 보이니까 과거제를 통해 선발된 관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능력주의적 태도, 얘는 과거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빨리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설명 방식을 보면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왔고요. 자,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대요. 공동체 의식의 약화 또한 과거제를 통해서 선발된 관리가 가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자, 뒤에 보면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청구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방식을 이야기하자면 빨리 성과를 냈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고 또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설명 방법 인과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과거제에 대한 부작용 세 가지 앞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됐고 세 번째, 자, 이 공동체 의식의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지문을 보면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에 정치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소속감과 충성심이 부재한다는 내용이 문제점이겠죠.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건적 요소가 들어간대요. 공거제는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과거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이 합리적인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자, 우리 가와나 지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관리 선발 제도라는 하나의 공통된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제도, 다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가지 글을 읽었습니다. 자, 나에 해당하는 문제 1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같은 제안이 뭐였냐면 지방관인 지연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 결국 과거제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과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이었죠. 이러한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자, 그러면 과거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고르면 되겠죠. 첫 번째,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근시안적인 결과에 치중했다고 하는데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단기적인 결과, 가시적인 결과만 이야기했던 것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승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내려는 경향 1, 3, 4, 5번이 과거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봉건적 요소는 과거제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거제에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은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봉건적 요소에 대해 어느 정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20번 보면요. 가와 나를 모두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갑 먼저 보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해소됐대요. 결국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지만 과거제도라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제도를 통해서 불만이 해소됐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됐다고 과거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을은 과거제를 통해 조선사회의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고 일단 과거제가 가진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 자,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은 과거제가 가진 한계였죠. 재능 낭비라는 과거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병을 보면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과거제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선지를 보면은 갑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긍정적으로 봤죠.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 과거제의 장점에 주목한 것 맞습니다.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부정적으로 맞죠.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 자, 결국 경쟁적인 시험이고 합격한 사람만 관리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과거제의 한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자, 을,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서 얘기했던 조선사회의 유교적 가치가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고 우리 가 지문 읽을 때 인과라고 해석하면서 같이 했죠. 자,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이 내용이 됐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광범위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4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거 맞겠죠. 마지막 5번 선지를 보면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자, 일단 병은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본 것은 맞습니다. 자, 3문단에 보면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기여했고 그 결과로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가진 지식인 집단을 형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선지 뒤쪽을 보면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했다. 자,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 것은 과거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제는 책을 보고 유교경전을 읽은 내용을 시험 본 것이기 때문에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이랑은 거리가 멀죠.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보통 기억과 니은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기억은 익명성에 대한 보장이었는데요. 공정성을 위한 익명성의 보장이었습니다. 니은은 익명성에 대한 회의였어요.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익명성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습니다. 1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기억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얘가 바로 우리가 말한 과거 시험의 공정성 그리고 개방성이죠. 자, 니은은 관리 선발 시 됨됨이 검증의 곤란함, 즉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19번 정답 4번입니다. 자, 16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우리 지문을 읽으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쉽게 정답 나옵니다. 정답 1번이죠. 가와 나 모두 특정 제도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사회에 미친 영향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타내는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1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단어 문제였는데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만 매달리면이 지문에서 뒤에 쓴 매달리다와 뜻이 같게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일에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이 쏠려 있다라는 뜻의 매달리다가 D와 선지에 매달리다가 일치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6번에서 21번 비문학 복합 문제였습니다.